자, 일단 최악인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발 여러분, 제발 처음에 여자가 아무리 진짜 마음에 들어도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뭐 자기가 돈이 얼마 있다, 부모님이 이 정도 지원은 해주신다, 또는 애프터를 하면 뭐 본인이 항상 8대 2 정도 돈을 쓰는 이런 행동은 그냥 절대 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행동들 때문에요, 퐁퐁남이 나오고 설거지남이 탄생하고 스탑럴커인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애초에 어필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크게 보면 매력 어필이죠. 자, 그 중에 자신의 유능함, 사회성을 어필하는 건요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매우 1차원적인 돈 찍누식 접근은요 여자 버릇만 안 좋게 만듭니다. 그 여자가 개념이 박혀있든 뭐든 원래 사람이라는 게요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기꺼이 그 여자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거랑 애초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랑은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보다 형님들 또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요, 금전적인 부분은 진짜 최후의 순간이 아니면 오히려 약간은 숨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거지 코스프레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 설사 진짜 부모님의 지원이 있더라도요,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가 여자를 충분히 먹여 살릴 정도가 돼도 그런 걸 진짜 대놓고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지점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지원이 없을 수도 있고 시작 자체가 누구나 생각하는 화려한 시작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기서 여자가 무슨 정색 빨거나 표정이 그냥 변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계층 이동을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거지 코스프레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5대5로 안 쓰면 그냥 에이 김신현해 뭐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낼 때 괜히 허세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통 그녀가 마음에 들면 들수록 이런 허세끼가 되게 심해지는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는 건요, 평소에 성실하고 자기 밥값 그냥 열심히 하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딱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건요, 이 여자가 의존성이 높은지를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데이트를 하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남자가 리드하는 건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났을 때가 있어요.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감정적인 의존성이 높은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더 위험해요. 보통 이런 여자들은요 불안형 성향을 가진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여러분 자체가 1순위예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처음엔 좋죠.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피말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계 로봇 AI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춰주고 다 케어를 해요. 무슨 애기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쉬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거 그냥 하나하나 상대는 그냥 다 서운해합니다. 친구도 눈치 보면서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연애가 맞을까요? 그냥 감흥만 없을 뿐이지 그냥 완전히 구속된 거죠. 저는 보통 이런 연애를 파멸적인 연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감정적인 의존성이 높다면요, 그건 진짜로 스탑럴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성인인 것에는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사람. 뭐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미래를 그냥 포기했나? 자기 수준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잠시 연락했던 여자가 있어요. 대기업 비서예요. 뭐 주변에 임원들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돈의 스케일이 매우 크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가 임원인 줄 아는 거예요. 뭐 SNS 보면 호캉스, 오마카세 진짜 그냥 아주 떡칠을 해놨어요. 나이는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말이죠. 뭐 그것 때문에 인스타 팔로워는 어느 정도 모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 채널 영상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여자랑 여러분 사귀고 싶으세요? 몸매 좋고 노출 있으니까 진짜 그냥 솔직히 짧게 만나고 싶다 정도만 생각하지 조금 글쎄요. 저는 이건 지레다라는 생각이 되게 뻔히 드는데, 내 SNS를 보면요 대충 그 사람의 소비 패턴이 보여요. 뭐 전문직이야? 뭐 사업가야? 돈 잘 벌어? 네, 그럼 오케이. 근데 그런 사람의 비율이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경제관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투자와 같은 것들이겠죠. 주식, 뭐 부동산, 또는 뭐 청년 도약 계좌, 뭐 주택 청약 통장, 뭐 이런 것들 대강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수준이라는 게 되게 어렴풋이는 나와요. 상대가 극한 요로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면 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여러분 만날 거라면 저는 스탑럴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세 번째는요, 상대가 쓰는 단어예요. 일단 스탑럴커의 단어들에는요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요. 독박 육아, 출산이 의무냐, 뭐 가부장적인 사회, 뭐 사회 불만 등등등. 네, 알았어. 네, 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오케이야. 그런데 왜 그걸 나한테 그러냐고. 제가 조금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만약에 아기를 안 낳을 거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저 같은 경우에요. 제 개인적인 가치관인 거죠. 일단 피해의식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보통 여초 커뮤니티나 그 사상, 거기에 물들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들 사이트에서는 그냥 자신들은 피해자다라는 걸 이미 정당화를 넘어서 그냥 절대적
사회적 진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대화가 안 돼요. 뭐 연애는 타협이다, 결혼은 타협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한 명이 자기는 피해자야라고 시작을 하는데 뭔 타협이야. 이미 기울었잖아요. 그런 노력할 바엔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여러분 수명의 이득이에요. 사실 타협도 안 돼요. 그게 이 여성분들의 아버지가 뭐 엄청 가부장적이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요, 그 피해를 왜 여러분이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되게 핏한,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한 거지 상대를 황골탈퇴 시켜주기 위해서가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잘 드러나지 않는 스탑럴커와 같은 사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